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트넘과 노팅엄의 경기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비수마의 다이렉트 퇴장, 우도기의 이 옐로카드 5번째 중첩, 그리고 존슨의 부상 교체,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주심의 이 경기 관리 능력 부재였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5명의 선수나 옐로카드를 받았고 손흥민 선수 역시 상대 공격을 지원하다가 옐로카드를 받기도 했는데, 근데 이 경기 때문에 아마 저와 비슷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주 화병이 나서 진짜 열받아서 이 장면을 생각만 해도 막 혈압이 오르는 듯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했죠. 오늘 경기 이후에 여러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가져오겠다. 그래서 갖고 와봤습니다. 이런 오심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좀 안정시킬 수 있을까? 이 주제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혈압을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24초, 경기 시작 24초 만에 이 예이츠와 윌리엄스의 이 태클을 당하면서 넘어지는 장면입니다. 이때부터 뭔가 쎄했죠. 손흥민 선수를 밀어 넘어뜨리는데 그냥 진행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데 52초에 손흥민 선수가 거의 뭐 집단 폭행을 당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 하나 발생합니다. 손흥민 선수 막 쓰러져 누워 있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은 이 예이츠가 손흥민 선수의 머리를 이 무릎으로 가격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일어나고 나서도 이렇게 머리를 만질 정도로, 야, 이게 추운 겨울날에 또 이렇게 맞으면은 아주 골이 울리거든요. 굉장히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또 한두 번 발생하냐? 아닙니다. 3번째 발생합니다. 4분 38초에 손흥민 선수를 또 마크하는 윌리엄스와 예이츠. 이 두 선수 말이죠. 이 손흥민 선수의 집중 수비조였습니다. 물론 이 전술은 히샬리송과 클루셉스키가 터져주면서 실패했지만 손흥민 선수만큼은 오늘 경기에 완벽하게 봉쇄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손흥민 선수는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활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4분 50초밖에 안 되는데 이 옷 상태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풀타임 다 뛴 옷인데 이게 지금 4분 50초 만에 옷 상태가 이렇게 된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머리를 흔드는 장면이 몇 번이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예이츠라는 이 선수 구두 경고만 받습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이 심판이 예이츠라는 선수한테는 카드를 꺼내질 않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그지 같았던 선수가 바로 이 선수인데, 우도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밑으로 내려서 막 쥐고 흔들고 막 밑으로 누르고 해도 이제 카드가 안 나오고, 근데 또 예이츠는 뭐 그거 나름대로 또 파울 받았다고 또 싫어하고, 아니 이거 뭐 불만을 제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게다가 오늘 경기 브래넌 존슨의 아버지도 왔다고 하던데, 브래넌 존슨이 이제 넘어져가지고 쓰러진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경기 과열로 인해서 생긴 문제죠. 결국에는 이제 꼭 스킵하고 싶은 선수, 스킵이 결국엔 들어오게 되는, 이것도 이제 토트넘의 경기력이 안 좋아지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브래넌 존슨이 이제 머리를 이렇게 감싸쥐면서 막 약간 어지러운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나갔다는 겁니다. 아니 이 와중에 몇몇 이제 그 포레스트 선수죠. 노팅엄 포레스트 선수 몇 명이 이제 막 브래넌 존슨한테 와가지고 막 토닥토닥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니 그게 아이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화납니다. 이거 뭐 애초에 이렇게 하지를 말던가. 여하튼 그 뒤로도 이제 어이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예이츠가 이제 그 반칙을 해놓고서 자기가 쓰러져가지고 막 아파합니다. 스킵은 이제 막 억울해가지고 이게 뭐냐 이런 표정이죠. 벤 데이비스마저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거 파울 줘야 되지 않냐. 근데 예이츠는 카드를 안 받습니다. 무슨 카드를 안 받기로 약속이라도 돼 있는 것처럼 진짜 열받는 상황이죠. 손흥민 선수도 이 장면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거 맞냐, 이 심판 아저씨 그 카드 두고 나왔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했겠죠. 여하튼 스킵이랑 예이치랑 같이 이렇게 부딪혔는데 아이고 자기 혼자 아주 뒹굴고 아주 난리 났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도기랑 경합하는 과정에서는 둘 다 이제 손을 쓰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장면인데, 우도기가 이제 마지막에는 어깨 싸움으로 이제 넘어뜨리거든요. 제가 이 장면을 명백히 기억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파울 축에도 못 낄 만한, 특히 오늘 경기에는 이런 장면들은 뭐 파울 축에도 못 꼈습니다. 그런데 웬걸 우도기 이거 파울 하자마자 옐로 카드. 우도기 표정 보세요. 열받았죠. 저 같아도 열받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뭐 옐로카드 줄 만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뭐 파울까지 불 수는 있다고 칩시다. 아니 옐로카드까지 줄 일은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제 상대 공격수는 막 벤 데이비스 막 팔꿈치로 쳐버리고, 야 진짜 히샬리송이 이 상황에서 골을 넣어주지 않았으면은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날 뻔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도 노팅엄의 파울은 계속됩니다. 물론 비수마의 이 파울 최악이었죠. 이때 옐로 카드로 그냥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VAR실에서 저거 좀 문제 있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레드 카드를 받게 된 그런 상황이고 솔직히 좀 아쉬웠습니다. 비수마가 머리를 쥐어뜯을 만큼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었고, 근데 그 뒤로도 이제 파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 이 78분의 예이츠랑 이제 이 코너킥 경합하는 모습인데 아주 밀고 당겼다가 아주 뭐 내팽개쳐 버렸다가 손흥민 선수 날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게다가 79분에는 우도기가 다칠 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 상대 공격수가 부딪혀가지고 우도기를 깔고 누워버리는 굉장히 얼탱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노팅엄은 오히려 우도기가 진로 방해를 했다면서 파울을 주장하죠. 페널티킥 달라고. 진짜 뭐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여야지. 그리고 이제 그 페드로 포로가 태클 당하는 장면 얼마나 깊은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발도 들었고. 그런데도 이것도 카드가 딱히 안 나왔던 것 같고, 옐로였나요? 여하튼 뭐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장면이 이제 첫 번째 옐로를 받았던 장면이네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 선수가 한 번 더 옐로를 받을 뻔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85분경에 이제 예이츠 선수 그리고 이제 심판한테 막 따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장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엄청 화를 내거든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아까 이제 페드로 포로를 태클하면서 옐로 카드를 받았던 그 선수가 스킵까지 한 번 더 태클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된 거냐면은 스킵과 함께 공경합을 하다가 스킵의 발을 밟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주심이 무슨 행동을 하냐? 구두 경고를 줍니다. 아니, 또 구두 경고야. 아니, 제가 지금 혈압이 막 오르는 게 느껴지는데, 이 노팅엄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이 심판이 뭐 구두 경고만 주고, 아니 왜 토트넘을 상대로는 그렇게 카드를 잘 꺼내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장면도 있었는데 밟혔는데 이거는 좀 아니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거 뭐냐, 그렇게 막 심판 판정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번에는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었고, 그리고 이 90분 때에는 에메르송이 백태클을 당하는 장면도 있었죠. 그런데 어쨌건 경기는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상대방의 파울은 16개, 하지만 옐로카드는 2개밖에 없었고, 토트넘은 11개의 파울을 했지만 그중에 거의 뭐 3분의 1 이상 옐로카드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레드카드까지 세보면 거의 뭐 절반 정도가 카드로 이어졌다. 이거 뭐 파울을 하면은 2개 중에 하나는 카드니까 뭐 완전 노났죠. 포레스트 입장에서는 신납니다. 그런데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특히 이 장면, 진짜 열받는데, 제가 봤을 때는 퇴장 당했어야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무슨 뭐 AI도 아니고, 이거 포즈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뭔가 싶은 얼탱이 없는 그런 주심인데, 자, 여기까지 저의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혈압이 오르셨다면은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축구 팬이십니다. 저도 너무너무 열받았고 이 스트레스를 과연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주심 판정에 대해서 열받을 때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름 심리학도로서 맞아, 이 세상은 사실은 공평한 곳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곤 하는데, 무슨 뜻이냐, 자, 인생에 누구든지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게티브 이벤트, 안 좋은 이벤트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합리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에는 건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좋은, 건강하지 않은 그런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죠. 이게 이제 로버트 앨리스의 코그니티브 테라피,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어떤 개념 중 하나가 이 비합리적 신념이라는 겁니다. 근데 비합리적 신념이 이제 뭐 적게는 10가지 혹은 많게는 뭐 13가지 뭐 다양하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 다 다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은 누구는 누구한테 꼭 어떻게 해야 한다, 이 당위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irrational, 비합리적인 must, 그러니까 해야 한다. 이 irrational must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예시는 이런 겁니다. 세상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나는 누구에게나 사랑받아야 한다. 이런 신념들은 사실은 우리 마음속 깊이 어딘가에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비합리적인 신념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 판정, 이 심판은 오심을 내려서는 안 된다. 적어도 내가 응원하는 팀은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은 공평해야 한다라는 거의 어떤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주심은 공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심판도 사람이고, 그리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노팅엄전 같은 경우에는 이 팬들이 엄청나게 이 노팅엄을 응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에 좀 쏠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에는 이 노팅엄 포레스트전 손흥민 선수 그리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화낼 만큼 굉장히 열받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은 rational belief를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래,
오심이라는 게 터질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야, 쟤네들 진짜 다음번에 만나면은 오심이고 뭐고 상관없이 진짜 박살내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건강한 전서일 수 있죠. 야, 저 주심 어떻게 하지? 예이츠 저 선수 진짜 어떻게 하면은 테러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부정적인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될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사실은 예전에는 오심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선수가 있으면은 예전에 이제 축구에 굉장히 진심인 나라들은 뭐 이제 총 맞아 죽거나 아니면은 뭐 주심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렇게 살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마음으로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참아야죠. 근데 진짜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여하튼 그래 세상은 사실 공평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떠올리곤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셨나요? 이 기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참 묘합니다.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 9개의 승리, 3개의 무승부, 그리고 4개의 패배를 거두고 있고 그리고 33골 득점, 그리고 23골 실점을 했습니다. 이 16경기에서 이런 경기를 보여줬는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안토니오 콩테가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16라운드 기록과 아예 똑같다고 합니다. Exactly the same. 이 BBC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그런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이 콩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참 다르게 느껴진단 말이죠.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걸까? 이런 식으로 이제 토트넘 팬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한 팬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죠. 어쨌건 통계적으로만 봤을 때 모든 스토리, 모든 이야기를 알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의 순위에 있는 게 굉장히 언럭키하다. 운이 안 좋았다. 근데 콘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초반에 이제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그때 당신이 굉장히 럭키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다. 자, 5위에서 뭔가 운이 안 좋아서 5위가 된 거랑 운이 좋은 상태에서 5위가 된 거랑 이거 분명히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변화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서라고 하는 것들이 참 사람을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그리고 이 신념을 보조하고 있는 근거들 이 근거들을 살펴봐야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만 딱 보고 콘테나 뭐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나 그게 그거네. 야, 토트넘 진짜 뭐 작년이나 이번 시즌이나 발전 없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속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죠. 사실은 그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근거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토트넘이 이만큼 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어쨌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긴 하지만 토트넘이 어쨌건 이번 경기를 승리했고 그리고 다음 경기도 승리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손흥민 선수 그리고 토트넘이 더욱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응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미스터 논란 채널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진짜 세상은 꼭 이래야만 해. 나는 꼭 이래야만 해. 내가 알고 있는 이 상태는 꼭 이래야만 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신념이 합리적인 건가? 그 기대가 합리적인가? 물론 그 기대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죠. 주심이 공정했으면 좋겠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분이 아주 지구 끝까지 멸망해버릴 필요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은 오늘 경기 그리고 오늘 소식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unny away.